올해 끊임없는 무력 시위를 감행해온 북한은 연말까지 무인기 5대를 수도권 영공에 띄우며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로 폭 2m 정도의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한 시각은 오전 10시 25분. 무인기 한 대는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으로 진입하더니 곧장 서울 북부 지역까지 침범했고 뒤이어 4대가 시차를 두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주위를 교란시켰습니다.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은 2017년 6월 이후 5년 만입니다. 우리 군은 즉각 F-15K 전투기와 아파치 공격 헬기를 투입해 격추를 시도했습니다. 민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사격을 하지 않았고 교동도 인근 해상에서 헬기 한 대가 기관포 100여 발을 쐈지만 격추에는 실패했습니다. 서울 북부 지역까지 침투했던 무인기는 북한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확인됐고 추적에 실패한 무인기도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4년에 북한의 그 무인기가 처음 추락한 것이 발견된 이후로 우리가 많은 방비책을 세웠는데 이렇게 작은 거는 결국은 주요 시설 위주로 방어막을 치는 거거든요. 이제 오면은 그걸 탐지하고 하는 건데 지금 북한은 굉장히 쾌재를 부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요 시설 근처로 안 간 겁니다. 사실상 큰 영향이 없는 드론 5개를 남한으로 띄워보내면서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싸우기를 바랬을 텐데 야당은 당장 보수가 안보 그렇게 강화되더니 이거 왜 못 막냐. 대통령실은 작전 간 상황 조치 때문에 NSC를 열지 못했다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안위에는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작전이 실패한 부분입니다. 이런 거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렇게 사과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못 막아요. 이거 들어오는 거 자체를 2m짜리 어떻게 막습니까? 무슨 폭탄이 설치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지금 집권 여당 측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이런 거를 위해서 하나도 안 했다. 훈련량도 18년도에는 60만 회를 훈련을 했었어요. 9.19 군사합의가 되고 나서 21년도에 18만 뺏기는 훈련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결국은 문제는 과연 그러면은 이걸 그냥 놔두고 볼 수 있을 것이냐. 그거를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구상했던 방어막하고는 다른 측면의 공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이 지금 여야 싸움만 하고 있는데 참 답답한 일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 사실 드론이 눈부시게 발전했다라는 게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고도로 들어오는 소형 드론을 공격형 레이저로 그냥 지져버리는 거, 주파수를 교란시키는 그 제밍이라는 거.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그 전력을 전 세계에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밑에서 레이저로 지져버리는 이것은 아주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어떤 나라에도 안 판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은 드론이 날라오는데 우리 뜨다가 폭파했고 그리고 그 육안으로 본 다음에 드론 옆에 가서 기계인데 경고 방송을 하고 경고 사격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교전 수칙 자체도 아직 정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국민들이 이게 무슨 코미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합참에서 나오신 분이 그 발표할 때 보니까 격추시키지 못하였다는 점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군의 대비태세가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3m 이하인 소형 무인기는 우리 군의 탐지와 타격 능력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탐지나 식별조차 못했던 과거와 달리 탐지 후 추적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이 차륜 대공포 100발을 쐈는데 한 발도 못 맞춘 거는 이건 훈련 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공적인 시스템 자체가 굉장한 쇄신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이 돼요. 국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번에 북한이 그걸 보낸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 여기다가 폭탄을 달거나 생화학 무기 달았으면 너네 끝장이야. 이런 협박성이죠. 그걸 과시하고 이번에 뭘 찍어갔는지 모르지만 곧 이어서 아마 저는 우리를 조롱하는 사진들이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의도가 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의도가 우리를 자극시키는 거죠. 자극시키고 불안해하는 거. 그래서 군사적으로 이것을 무기를 보완하고 훈련을 하고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그거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북한이 지금 초조한 이유.
좀 경제가 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고난의 행군 바로 직전 정도라는 거거든요. 지금 대북 제재가 시작하고 계속 해마다 마이너스 4% 정도의 성장. 그거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북한이 저러는 거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군사적인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대북 제재 쪽에서 한미동맹을 흐트리지 않고 그다음에 해킹 같은 게 주요 돈줄이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잘 대응하고 다른 국가들하고 잘 그 협업해서 북한의 저런 대북 제재 회피를 잘 막아내는 거.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북한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니 뭐 생각합니다.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근데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번 드론 사태에 대해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드론군을 창설하겠다. 근데 이미 2018년에 창설을 했어요. 지난 2017년부터 전혀 이런 UAV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이런 훈련 또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은 아주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북한의 주요 군사 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 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그리고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작년에는 초소형 그 드론에 대해서 방어 체계를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고, 근데 대통령께서 그걸 공개적으로 그렇게 드론군을 창설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너무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2014년에 그 성주의 사드 기지에 그 북한에서 온 드론이 떨어져 있었죠. 그래서 그게 와서 뭘 하다가 거기 떨어져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후적으로 발견을 했고.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적어도 하늘에 떠 있는 걸 탐지했다고 지금 나와서 자화자찬을 한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성능이 더 좋아졌는지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그 정도를 가지고 자화자찬을 하는 그 국방부의 발표를 보고 국민들이 굉장히 우울해지는 거죠, 사실은. 근데 국민 입장에서는 지난 8개월 동안 했어야 된 것이 미진한 것도 있을 것이고, 지난 정부 때 이 선의와 군사적 합의에만 의존해서 국방을 등한시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교전 수칙도 정비가 안 돼 있고, 지난번에 우리 그 요격 미사일 현무 쐈을 때 낙탄 사고라고만 얘기됐지만 사실 낙탄 사고야 뭐 어디나 일어나는 건데 그게 후방을 향해서 뒤로 날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방 시스템에서도 아주 큰 쇄신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들이 느껴져요. 불안해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 정부에 이를 수도 있고 이번 정부에 이를 수도 있고 국민들에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국방은 점검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드론을 우리도 보내라라고 했다는데 그 평양에 보내라라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북한에 올려보내라는 거죠. 군사 경계선을 넘어서 그 우리가 당한 만큼 그대로 갚아주자는 것이 이 정부의 지금 대응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그 작은 드론을 다 못 막더라도 니네가 보내면 우리도 보낸다. 똑같은 시그널을 주는 거니까 저는 그 여러 가지 대응 방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똑같이 보내서 그러면 그 다음에 더 높은 단계로 북한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문제, 그렇게 에스컬레이트가 되면 안 되는 네, 건데 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또 계속 당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전략을 짜는 게 어려운 거죠. 이 난리가 난 통에 대통령께서는 아침에는 입양견 티타임을 하고 대통령실에서는 4시 50분경에 온 브리핑 한다고 해놓고 이 무인기 상황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안 하고 입양견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단 말입니다. 그 국방장관으로부터도 12시에 이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았는데도 도대체 대통령실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고 대통령이 만찬을 하시면서 반주까지 드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저는 이 정부가 안보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확전을 각오하고 무인기를 올려보내라. 대통령께서 그렇게 지시하셨는데 이거는 확전이라는 사실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저녁에 뭐 했습니까? 송년회 했습니다.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전쟁을 각오하고 무인기를 위로 보내라고 했는데 그런데 한가하게 송년을 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명령 자체가 사실이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틀리면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해가 갑니까? 송별회 하신 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대통령께서 만찬하신 그 시점은 실질적으로 상황이 다 종료되고 정리가 된 시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들이 확전 각오하면서 공세적으로 무인기를 운영하는 그 부분은 물론 당연히 그런 각오로 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우리의 안전, 여기 가능성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했습니다. 그게 아니란 자세예요. 적어도 확전을 각오하고 무인기를 북쪽으로 올려보냈을 때 북쪽에서 그 뒤에 반응이 있을 거라는 거 알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대기하고 있어야 맞는 거죠. 상황이 끝났다. 그게 상황이 끝난 거예요. 북이 다시 재차 무인기를 내려보든지 아니면은 더 심한 도발을 해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송년회하고 있다는 게 얘기 되냐 말이에요. 상황이 끝났다고 끝날 얘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끝났어요. 단순히 드론 날라오니까 우리도 드론 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북한의 상황이 어떻고 왜 얘네가 이 드론을 날린 의도가 무엇이며 우리가 여기서 대응해서 드론을 북한으로 보내면 이쪽에서는 그걸 원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곤혹스러워할 것인지 이걸 종합적으로 따져야 되는 문제라서 사실은 이번 드론이 이 한국 상공을 왔다 갔다 한 것을 계기로 좀 전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에 이제 드론을 올려보내는 것은 윤 대통령이 잘한 결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그런 걸 격려해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올려보낸 것은 맞고, 그럼 그것이 자꾸 에스컬레이션 되면 어떡하느냐. 어느 단계가 되면은 반드시 우리나라가 이제 이 동맹, 특히 미국하고 의논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피부에 닥쳐오는 것은 거기에 맞게 eye to eye, teeth to teeth.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전술밖에는 지금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봐야죠.